올해 현재 고3 최악의 입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그 재수생들은 12월부터 벌써 재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학생들은 사실은 방학 때는 학원에 다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학원에 다니지만, 또 인강을 들을 형편이 되는 사람은 인강을 듣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은 옛날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뭐 코로나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재학생들은 3월에 개학을 하는데 갑자기 개학이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벌써 뭐 한 달 이상 그 개학이 연기되어서 거의 뭐 꽤 많은 시간을 계획을 변경하면서 했기 때문에 재학생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약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학교 프로그램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시험은 재수생 중심으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재수생 중심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학교 배운 것과는 상관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지금 현재 고3은 문이과 통합 시대에 모든 과목을 시험을 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곤 그 교육감이 그때 정책을 펼 때 갑자기 그 고3과 똑같이 시험을 친다고 결정함으로써 결국은 올해 시험은 작년의 시험과 똑같은 기준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재수생이 훨씬 유리하게 된 거예요. 기준 자체가. 왜냐하면 과거 입시 중심으로 시험을 친다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 고3은 입시 과정과 교과서는 다 바뀌었는데 옛날 교과서 방식으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개학이 되는데 그동안 뭐냐 하면은 현재 고3들은 흔히 말하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해왔어요. 여러분, 자기 주도적 학습이 말은 굉장히 예뻐요. 근데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 그런 애들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모두 다져져서 연습만 하면 되는 애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이 안 돼 있는 많은 재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또 보통 보면은 2학년 정도까지 돼서 모든 과목의 진도를 빼버립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굉장히 어렵죠. 자, 한번 해보세요. 1월달, 2월달, 3월달, 그 다음에 12월 말, 그 다음에 4월 초 하면 대충 잡으면 약 4개월 가까이 됩니다. 약 4개월. 이거 넉넉하게 잡으면 4개월이에요. 짧게 잡으면 한 3개월 반 정도 되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3개월 반 정도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수생들은 어때요? 완전 반대예요. 그러지 않아도 재수생이 강세인데 3개월 반을 재수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이 실력 차이는 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극한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또 다시 코로나가 번성해서 막 확산되어서 학교가 다시 휴강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온라인 학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일부 선생님은 1, 2학년하고 같이 겹쳐서 온라인 수업을 했겠지만 3학년 전담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을 한 적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완전 헤매는 거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완전 헤매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벌써 온라인 그 쪽으로 연습이 된 사람들도 있고, 안 되면 자체에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M, D, E 이런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전국적인 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번에 다시 분석만 안 하고 그대로 잘 가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래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학생은 누구냐? 빈곤층의 학생이에요. 빈곤층의 학생은 그 어떤 그 자기 학교 외에 다른 어떤 공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빈곤층 애들을 완전 몰락시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곤층 애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 지원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안 되려도 태블릿 같은 거는 있잖아. 그 주어서 어디든지 할 수 있고, 또 뭐냐면은 빈곤층에 대해서는 인터넷 관련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지원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서울 학생이나 도시 학생은 학원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시골 학생이에요. 시골 학생들은 아무래도 모든 환경이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원래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뭐 대치동이라든가 어떤 학원이 발달한 그런 데 학생들이나 또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 애들은 자기 학교 가지 않고 지금 대치동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애들 있어요. 이게 길면 길수록 뭐가 학교를 안 가는 날이 길면 길수록 덕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죠, 사실은. 예. 그런 애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극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그럼 극소수 학생들은 그 사이에 굉장히 덕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경제적으로 충분한 사람들은 뭐 흔히 말하면 유명하거나 뛰어난 쌤들한테 배워서 공부를 하면은 학교에서 가는 것보다 절대 못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문제고, 이야기를 약간 바꿔서 할게요.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이제 고3하고 약간, 고3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코로나가 다시 번성했을 때 학생들은 어디로 가느냐? 학교 온라인 학습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3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어차피 EBS 책 같이 이런 거 공부하는 거죠. EBS 책이거나 아니면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입시 공부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고3들은 몽땅 상당히 많은 애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교육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번성해서 학원까지 문을 다 닫는다 가정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사교육 시장이 사교육, 원격 교육, 다시 말하면 온라인 학습이 어마어마하게 팽창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대부분 그 온라인 교육이라기에 쌍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이에요. 대부분 다 단방향이에요. 그냥 앞에서 강의실에서 어쩌고 이야기하면은 학생들이 들어서 알아서 필기하고 하는 이런 식의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온라인 학습으로 완전 가기 시작하면은 쌍방향 교육의 어떤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단방향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모두 그런 부분을 사실을 방치했어요. 이유가 있죠. 왜냐? 수능 자체가 암기 쪽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암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어를 제외하고는 암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강의를 하면 그것을 정리해서 암기하고 외우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러든지 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해온 거죠. 그건 뭐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알아요. 자, 근데 그렇지만은 그 암기 요소가 한 7, 80% 되고 사고 요소가 그래도 20, 30%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상위권을 결정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쌍방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쌍방향이 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들 그 뭐냐 하면은 담임 선생님, 자기가 직접 배우는 담당 선생님하고 강의만 들을 수 있지 다른 사람 강의를 하나도 들을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폐쇄적이죠.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일반 학원 선생님이나 다른 어떤 강사들하고 경쟁력이 있느냐? 그거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고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구분 없이 개방적으로 키워주면은 어마어마하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온라인 시대에 여러분 뭐 이렇게 폐쇄적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무크라든가 코세라, 그죠? 그다음에 한국에도 K무크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어떤 개방형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전국에 선생님들이 몇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는 숨어 있는 뛰어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있다고요. 제가 아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도 보면 지금 뭐냐면 어떤 자기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학생들이 안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선생님들은 대치동에 흔히 말하는 명강사보다 절대 밀리지 않는 선생님인데 학생들은 그 옥과 돌을,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참, 인기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눈이 먼 요소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공교육 안에 플랫폼 자체가 저는 개방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공교육은 완전 문의만 있고 애들은 수업 듣지 않아요. 땜질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숙제 같은 거 내거나 바로 강의 듣자마자 그에 대해서 암기식 시험을 쳐가지고 열심히 들었나 안 들었나 요거 체크할 거예요. 그럼 애들 다 버리는 거죠. 완전 암기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또 한편에서 바로바로 시험 치니까 선행학습을 엄청 할 거예요. 그러면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사들에서 완전 장악해서 교사들의 완전 어떻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몰모트 같은 그런 교육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 자체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선진화되고 사고적인 그런 교육을 하면 그렇게 교육을 해도 나쁘지 않죠. 문제는 암기식이기 때문에 애들을 완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면 암기로 하는 교육 따로 수능 교육 따로 이런 식으로 완전 분리돼서 가면은 애들 완전 잡는 거죠. 만약에 3학년 교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애들은 입시 완전 버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수업,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현실에 맞는 우리 수능 체제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소용이 없잖아요. 수능 체제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학생들이 열심히 듣지.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수업을 누가 열심히 듣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교육부나 EBS 평가원 이런 데서 고려해서 평가원에서는 시험을 개선해야 될 것이고 EBS는 이제 완전 개방형 플랫폼으로 가서 이제 제발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이나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학생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좋아요. 학생과 국가를 위해서. 그게 자기들이 살 길이에요.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처럼 개방형으로 해야 돼요. 예. 개방형으로 하고 어느 한 부분은 폐쇄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사들도 일부는 그죠? 폐쇄적으로 하고 쌍방향 일부 하는 개별적인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지역에 맞는 수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디라든가 서울의 어떤 학교 이런 것은 특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고라든가 이런 애들은 상위권 애들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내적인 어떤 학교의 독특한 그런 것은 쌍방향 교육을 하고 교과서 중심에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반적인 교육은 개방형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공부가 흘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시골 학생, 그 다음에 도시도 어디 가네 빈곤층 학생 이런 시대가 몰락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골 학생, 빈곤층 학생 이 학생들도 여러분 교육 플랫폼을 잘 찾아보면은 공짜로 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좋은 수업도 많습니다. 제가 뭐 광고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각 과목별로 꽤 있잖아요. 찾으면은 뛰어난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에 못지않은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발굴을 하고 또 그런 발굴을 해서 친구들끼리 공유도 하고 해서 새롭게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말 이야기했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